안녕하십니까, 이시영 TV입니다. 오늘은 아버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끔 이 독자들 편지 속에 이 박사는 엄마 이야기는 자주 하시는데 도대체 왜 아버지 이야기는 자기는 한 번도 못 들어봤다. 도대체 당신이 어떤 아버지 밑에 자랐기에 그렇게 됐느냐. 그게 뭐 꼭 나쁘게 됐다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뭐 내가 좀 보태면은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정말 그 아들이 됐냐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참 이 아버지 이야기는 제가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요, 제가 막상 그 편지를 받고도 아버지 이야기를 좀 해야지 그렇게 생각해도 별로 할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하면 좀 우습겠지만, 아니, 어떻게 아버지 이야기를 하는데 할 이야기가 그렇게 없느냐, 그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저는 이 아버지와는요, 대화라는 거를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아버지하고는 저는 그저 제일, 정말 잘하는 것은 아버지 눈에 안 보이지 않는 겁니다. 시선도, 아버지하고의 시선은 저는 피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무서운, 호랑이보다도 무서운 아버지의 존재였습니다. 아버지 기침에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하고, 저는 항상 문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이제 달아났다는 그런 각오가 있어서 그런지 아버지는요, 저한테는 정말 좀처럼 꾸중이라고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뭐 내가 꼭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여튼 아버지 시선에 안 보이도록 앉아 있었으니까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저들은 이 칠남매에다가 사촌 동생 둘이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남매가 사실은 한 방에 자랐으니까 뭐 아버지가 저를 잘 못 본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 아버지와는 참 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요 근래 우리 아버지하고 대화가 오히려 많았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남산골 쌤님들이 있는 그게래요. 거기에 이 박동훈 대표가 거기에 사는데 그걸 아주 예술의 거리를 만들어 놨어요. 옛날에 남산골 쌤님들이 살던 그 동네입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이제 지난번 아카데미를 하면서 박동훈 관장한테 방을 정말 빌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무료로 그렇게 쓰라고 빌려줘서 지금도 고마운데, 저는 놀랐던 것이요. 항상 그 방을 들어가니까 거기가 남학당이었습니다. 남학당. 여러분, 이 남학당은 옛날에 아버지가 이 양현고에 합격을 하셨어요. 그 양현고라는 것은 이 외놈들이 들어오면서 이 과거를 없애버렸습니다. 없애고 양현고, 그러니까 어진 선비를 기른다, 그런 뜻으로, 그때는 팔도입니다. 경상남북도가 아니고 경상도, 전라도 그러니까 팔도에서 두 사람씩의 수재를 정말 뽑은 겁니다. 국가시험이죠. 그래서 정말 지금 성균관대학이죠. 그 당시에는 명륜 전문학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거기를 국비로 다니시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 글귀는 가끔 보면 이 남학당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버지 문집에서 가끔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박동훈 씨가 저한테 그거를 빌려줄 때는 저는 거기서 아버지는 그때는 학생이지만 저는 지금 이제 교수로서 거기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아버지하고 많은 대화를 저는 했던 것 같은, 아주 그래서 박동훈 관장한테 지금도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그러니까 이 젊은 시절에는 우리 집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여러분 대구 가시면 대구 공항이 있는데 대구 공항 저 북쪽이 전부 사실은 우리 땅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때는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명륜 전문학원에 가셨지만 삼촌은 그때 일본에 유학을 갔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일본 유학생들은 예외 없이 다 이 독립운동을 하니까 그게 할아버지는 항상 그게 이제 걱정이죠. 그래서
이 녀석 장가를 드리면 좀 나을래나 싶어서 이제 장가를 드렸는데 이 첫날 밤에 이 고동계 형사한테 잡혀 가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참, 그때 우리 삼촌은 일본에서 활동하셨는데 이제 하얼빈 감옥에 잡혀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숙모님 밑으로 양자를 가고 제가 둘째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참 양자 아닌 양자로 간 겁니다. 그렇게 우리 숙모님이 저를 뭐 끔찍히 정말 아껴 주시고 참 사랑해 주셨는데 그러나 이제 참 참 우리 이 숙모 외가는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 제가 한 번씩 외가에 가면은 뭐 정말 사우디 왕자보다 더 아주 근사하게 꾸미고 아주 그렇게하고 막 좀 가방도 학교도 가기 전에 가방도 가죽 가방도 메고 가죽 구두 신고 뭐 온 동네 아이들이 아주 구경감이었어.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뭐 잠시 시골에 있는 아이가 그 뭐 당장 흙구덩이죠. 아무리 좋은 옷을 해피 내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러고 들어오면 이제 엄마는 막 뭐 야단을 치는 겁니다. 저를 막 때려요. 그러니 우리 집으로 또 이제 달아나면 우리 집에서도 누구 집에 가라고 또 쫓아내고. 그래서 참 어릴 적에 요즘 생각해도 저는요, 참, 참 괜찮게 태어났구나. 보통 아이들 같으면 그때는 무슨 이 노이로제가 걸려도 걸렸거나 아무래도 소아 무슨 정신병이 뭐 있거나 뭐 그렇게 생겼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깜깜한 어두운데 얼마나 무슨 시골에. 이 집에 가면은 누구 집에 가라고 쫓아내고. 또 우리 집에 가면 또 우리 엄마가 또 숙모님이 날 때리기도 하고. 그런 정말 참 아주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데도 아버지는 그때 이제 서당에 접장도 하시고 이랬지만 그 서당에서 이렇게 보면 보여요. 우리 그 숙모한테 애가 야단 맞는 거를. 그러나 뭐 기수씨한테 무슨 이야기 할 수 있죠. 한마디도 말도 못 하시고.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 아버지의 심경이 좀 이해가 갈 듯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뭐 사실은 아버지하고 대화라는 걸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전 지금도요, 그때도 뭐 아버지, 그러면 와. 그 다음에 무슨 말 할까? 뭐 앞에 강 갑니다, 사실은. 이러니까 이 아버지와의 대화를 정말 참 할 그런 기회가 없었으니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할 게 별로 없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지금 생각하니까 아버지는 그때 참 뭐 당시 그 전문학교 학생이니까 참 나라 사정이 어떻게 됐는지 뻔히 알까 뵙까 이 나라를 뺏긴 서름을 그래도 참 아버지는 뭐 말도 한마디 못 하시고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그게 끝나고 난 후에는요 그리고 그 맹윤 전문학교는 이제 역시 이제 유교적인 이런 그 학교니까 아버지가 이제 군의 문화재 전문인데 그게 아마 그 당시에는 이 유교 그렇게 소위 서당 그 살림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마 그래서 아마 그런 유교 문화 재산을 관리하는 그래서 아버지가 아마 군에 그때 가시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때 삼촌이 어떻게든지 풀려나왔어요. 그래도 겨우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우리 집으로 원대 복귀를 한 겁니다. 아버지가 또 문경군으로 정근이 되면서 제가 이제 풀려나왔어요. 이제 삼촌이 풀려나오면서 제가 이제 참 해봐야 됐죠. 그래서 우리 집으로 원대 복귀를 정말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문경에서 학교를 1년인가 그렇게 정말 다녔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정말 참 아버지하고 좀 가차이 있기도 했지만 그러나 뭐 그때나 지금이나 역시 아버지는 저한테는 정말 호랑이 같은 뭐 대답 뭐 이야기를 해봐야 뭐 대답도 안 돌아올 것 같은 그런 참 그냥 무서운 존재로만 그렇게 있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뒤에 등으로 아이들을 가르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마 저도 꼭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등으로 저를 가르치고 그랬던 게 아닌가 저를 지금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 참 이 아버지가 이제 나중에 해방이 되고 대구로 이제 오셨는데 그때부터 아버지는 정말 제 삼촌 또 제일 어린 삼촌은 그때도 좀 사상 투쟁입니다. 또 독립운동 가셨다가 이 삼촌 둘이는 정말 그때 옥사를 하시고 그래 참 부잣집 아들이 뭐 형편없죠. 정말 그 방 두 칸에다가 13식구의 가장이 됐으니까 지금 생각해도 아버지가 참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지고 그렇게 하셨을까 생각이
참 아주 저는 생각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버지는 못 자시는 술을 자시기 시작했어요. 우리 형제들은요, 우리 집안에는 누구도 술 마시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지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술도 잘 못 자셔요. 뭐 한두 잔 자시면 그만 뭐 이렇게 길에 쓰러지고.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을 때니까 저는 뭐 우리는 이제 그 통행금지까지 못 들어오면 우리 아버지를 찾으러 나가야 됩니다. 그때는요, 이 골목에 이렇게 그 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참 쓰레기통이죠. 거기서 주로 이제 잘 아버지는 주무시기도 하기도, 우리가 이제 파출소 가면 파출소에서 이 손에 도장을 찍어줘요. 찾아다니라고. 그랬던 것이, 그 참 아버지를 찾아서 메우고 눕히 놓으면 일이 참, 넘어지면서 참 깊은 한숨과 또 참 끙 하는 소리를, 그때 참 그 아버지의 심경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참 아주 가슴이 멍멍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래도 참 이튿날 되면 아버지는 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 뜻이 참 말끔하게 차려 입으시고 참 아주 그 단정한 모습으로 이 출근하시는 모습 보면은 참 저도 참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또 매번 그런 생활이 오래 계속되니까 아버지 건강이 허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4학년 때 아버지는 이 병이라 하는 병은 다 옮겼어요. 당뇨병, 뭐 폐결핵, 뭐 이래서 결국 이제 이 참 한많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독자한테 뭐 이야기가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정말 아버지에 관한 별로 할 이야기가 없어요, 사실은요. 아버지하고 대화를 안 해봤으니까 또 제가 또 그나마도 또 저는 어릴 적에 또 떨어져 좀 있었고 숙모 밑에 가서 몇 년을 같이 살다 보니까 아버지하고 더더구나 할 이야기가 참 없었지만, 그러나 참 나한테는 항상 참 무서운 존재고, 아버지의 등만 보더라도 정말 사실 한번 떨듯이 떨곤 했었던, 아마 그것이 오늘의 나를 지켜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 들어보라 그래서 아버지 이야기가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좀 기억하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감사합니다.